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좀 과거에 썼던 내용입니다. 카페에 제 글이 거의 뭐 1000개 가까이 있는데 동영상을 당연히 안 찍은 물건들이 너무나 많죠. 그 중에서 현재도 당연히 봐도 되는 전혀 영향이 없이, 과거와 지금과 영향이 없이 지금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들만 골라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미의 경매 칼럼에 있는 매 눈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바라보다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부터 올렸는데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실 때 혹시 이렇게 작성일자를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작성일자라는 것은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한 시점 날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경매 기일 일주일 전에 처음 나오게 되고요. 그 나왔던 매각 물건 명세서는 일주일 동안 게시가 된 이후에 경매가 낙찰이 되거나 유찰이 되면 다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유찰이 되었을 때 2차 경매에 2차 경매 다시 또 일주일 전에 다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일주일 동안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게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설 옥션에서는 처음에 나온 경매 사이트에 이런 나온 매각 물건 명세서를 그대로 다운받아서 저장을 해서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내용을 일단 봐보시면 좀 서류가 좀 이상해 보이는 경우도 좀 보기가 쉽지 않은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네요. 작성일자가 2017년 3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점유자 양씨가 있는데 점유자 양씨의 배당 요구 일자가 2017년 4월 14일이죠. 자, 보이시죠? 배당 요구 일자가 나중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먼저 작성을 했는데 배당 요구를 그 이후에 예측을 해서 뭐 배당 요구를 할 수도 기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후에 배당 요구에 대한 사항을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좀 문제가 되느냐라고 그냥 뭐 실수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서류로 이게 틀려질 경우에는 불허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요. 이게 참 케이스가 잡히기 쉽지 않은 케이스인데 일단은 보시면 다르죠. 어쨌든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올라와 있는 거는 지족션입니다. 지족션인데 자, 다른 서류를 봐보시면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구독션에 올라와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모양은 좀 다르죠. 이거는 좀 보여주는 포맷의 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본이고요. 이게 원본이고 이거는 이제 지족션 보여주는 포맷의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또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다시피 2017년 3월 29일 작성일자 맞습니다. 2017년 3월 29일 맞죠? 맞은데 보다시피 배당 요구 일자가 없습니다. 양씨가 다르죠. 분명히 작성일자가 같습니다. 2017년 3월 29일로 같은데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아예 위에는 배당 요구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여기는 배당 요구가 표시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개 서류 중 어떤 거를 믿고 물건에 입찰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상당하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신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일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걸 사설 옥션에서 다운받아 저장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바뀌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거를 중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잡아내지 못하는 거죠. 옥션에서. 그래서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자세히 봐봤더니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게시 일주일 동안 게시를 했고요. 처음에 먼저 경매가 시작이 되고 나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올렸는데 중간에 양씨가 중간에 소유자로 봤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 법원에서는 이 양씨에 대해서 채무자이므로 소유자로 보고 당연히 여기 소유자로 보고 그냥 놔두었는데 중간에 배당 요구 기일이 이미 지났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이 게시되고 있는 일주일 이내에 이 중간에 다시 배당 요구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꾸느라고 이 작성일자를 만약에 다시 날짜를 새로 바꿔서 예를 들어 이때부터 이제가 일주일이었다. 그럼 이때 게시를 할 때 이미 이전에 작성이 됐을 거잖아요. 그럼 이때 작성일자가 3월 29일이었어요.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일주일, 이날이 경매 기일인데, 일주일 중간에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각 물건 명세를 바꿔버리면 법원에서는 아마 변경 처리를 하고 다시 날짜를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뭐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지 중간에 그냥 내용만 바꿔버리고 권리신고된 내용만 바꿔버리고 이렇게 작성일자를 그대로 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역에 썼는데요. 중간에 점유자가 배당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내용 변경이 발생했고 변경이 된 케이스로 중간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바꿔버리죠. 처음에는 임대차가 없는 걸로 봤는데 임대 신고를 한 걸로 안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입찰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전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차로 생겼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나중에 생긴 걸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불허가 신청을 이 물건이 이제 보시면 분명히 처음에 봤을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임대차가 있었다. 그래서 불허가 신청성을 내서 받아낸 물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매각 물건 명세서이거든요. 그래서 경매 입찰을 하신다면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셔서 항상 입찰 전에 원본 매각 물건 명세서의 원본을 다운받아서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경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하거든요. 매각 물건 명세서 과거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옥션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내 물건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꼭 신중을 기한다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다운받아서 꼭 가지고 있는 게 나의 물건을 바라볼 때 혹시나 생길 이렇게 중간에 바뀌거나 혹시나 잘못됐을 때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고 나면 일주일 뒤에가 되면 사라지는 정보이므로 반드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저장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